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월 6일 자,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이 7월달 딱 들어오면서부터 미친 듯한 상승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가 그동안 상승이 좀 둔했던 모습이 매우 초강력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선물도 매우 강하고, 중국 시장과도 연동이 좀 크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환율 위안화와 엔화가 연동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중국의 경제적 연관성, 뭐 의존도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제적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모습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시장의 본장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라면 이게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파 부분들이라면, 2파는 여기가 1, 2, 3, 4, 5로 빠지는 부분이면 2파는 이제 반등파로 봐야 되기 때문에 A, B, C의 부분들로 나야 돼요. 지난번에 여기서 A, B, C, C가 너무 작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고, 요게 이제 B파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이거는 하락파가 아니다. 이거는 하락파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다시 했던 겁니다. 6월 29일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6월 30일 모습, 뭐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올라가, 7월 2일 날 같은 경우도 특히 요렇게 음봉 마감을 하는, 양봉 마감을 하면 그런 모습에서 이거는 하락파가 아니다. 요거는 하락파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1파, 그 다음 2파가 이제 A파, B파, C파 부분들로 가고,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 C파 정도가 C의 파동이 이제 나오는 정도는 되겠구나. 요게 이제 요 파동이 유효하려면 전 고점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전고점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해뒀던 상태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움직임들 부분들에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콜을 특히 당월에 대한 부분들을 쫓아가서 매수하기는 위험한, 왜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언제 또 꼭지가, 만약에 이게 분석이 맞다면 언제든지 금방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뇌관이 될 만한 내용 또 한 번 정도씩은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은 악재적인 부분들을 자꾸 가리고 도망가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잊으면 안 돼요. 이러든 저러든 이런 내용들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죠? 항상 늘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 하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뭐 유동성 공급이 됐던, 무슨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됐던, 뭐 하든 간에 기대감적인 부분들로 올라가는 것이고, 돈이 움직일 데가 없다 보니까 일시적인 증시 현상, 미국은 뭐 로빈후드, 우리는 동학개미,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그런 움직임들로 돈이 많이 이동을 했고, 정말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쵸?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무조건 이제 어떤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거야 하는 부분으로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부분들,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들,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늘 체크를 해야 돼요.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해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당한 기업이 약 1,400곳 정도 되고, 이것은 역대 최다이며 2009년도 수준이다. 이 부분들과,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벌써 3배 정도가 되거든요. 신용등급이 강등.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제 2008년, 2009년도는 서프라임 사태 때, 그때는 우리가 즉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계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좀비 기업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그때는 싸그리 망했어요. 싸그리 정리가 됐었어요. 그때는 정리가 됐었고, 갈 때까지 갔었기 때문에 하락이,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의 진짜 확실한 하락이 제대로 긴 시간 동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 기업들이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정리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2008년, 뭐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죠? 우리나라로 시작을 하면 2018년도까지 10년 대세가 나온 거고, 미국으로서도 10년 넘는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다. 한계 기업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요번에는
지금 이제 한 개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아직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연준이 엄청난 역할을 해줘버린 거죠.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은 겁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작년 말 그러면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전, 그죠?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전에 세계적으로 투기 등급에 있는 미국 기업의 비중이 57%였단 말이죠. 57%. 유럽의 비율은 40%. 상당히 그죠?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더 많이 안 좋아졌겠죠. 대다수의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것들이 뭐 엔젠 폴링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들도 일시적으로 더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나빴던 기업들은 지금 제대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들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번에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해서 그죠? 개별 기업들도 지금 이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요런 기업까지는 사줘요. 자, 투기 등급이 아니었던 회사 중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까지는 연준이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투기 등급이어가지고 살릴 수 없는 기업들이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들이 아직은 있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차피 망할 회사들이었다. 대다수가. 그러면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악재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듯이, 그죠? 견딜 수 있는 놈들만, 그래 너희들 조금만 힘을 내 살아날 수 있어 하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죽어가던 망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았던 기업들을 어거지로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 걔네들까지도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고, 요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그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태양의 서커스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죠? 그 예술적 가치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채무가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9천억인가? 1조 6천억인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갚을까요, 그거? 그죠? 근데 이제 공연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태양의 서커스 단원들의 얼굴이 너무 예쁘거나 뭐 멋있거나 이래서 그걸 보러 가기 하기보다는 그들의 개인적인 그런 그죠 공연이 보고 싶은 거죠. 직접적으로 아슬아슬하면서 뭔가가 가슴에 그냥 땀에 손을 지게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영상이나 아무리 그 증강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얼마나 다가올 것인가. 코로나 사태 부분들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상황들. 지금 그 태양 서커스 하는 그 기업의 95%가 지금 무급 휴직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부분들이 단연 그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뇌관이 언제 또 터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러니까 최근에 연준이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할 때 시장 반응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을 넘기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과는 달라요. 그죠? 우리는 2008년도부터 하락 추세로 넘어갔던 그런 상황들이고, 미국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던 상황들이었다. 마지막, 그러니까 대장은 가장 마지막에 꺾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꺾이는 걸 보고 한국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죠. 그죠? 뭘 경험했을까요? 이때입니다. 요때 요 상승할 때 무슨 경험했냐면, 더럽게도 안 올라가던 종목들이 올랐어요. 더럽게도 안 올라가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올라가던 종목들이 올랐어요. 정말 좋은 종목인데 죽었다 깨나도 안 올라가.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 그때 6월 초에, 그죠? 그러더니 하이닉스 더럽게 안 올라가다가 올라가니까 한번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시장이 나타났죠. 보세요. 더럽게, 그러니까 잡주 말고, 그죠? 작은 종목들 말고 크게 하이닉스쯤 되는 종목이잖아요. 요거 폭락하고 나서 찍 하고는 옆으로 횡보만 해서 더럽게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놈이 움직였다? 근데 가.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중국 증시를 봐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간에, 그죠? 뭐 이렇게 폭등을 하지?
뭐 이렇게 폭등을 하죠?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가네요. 어차피 이유라는 것은 갖다 붙이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야 이제 중국조차도 올라가는구나 할 건지 이 코로나의 원인 제공 썩을 놈들 뭐 어쨌든 이런 놈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상승의 도가 좀 지나칠 정도로 야 뭘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하는 그런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승. 그러니까 꾸준하게 층층층층층층 올라가면 단단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주 잡주가 급등하듯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잡주가 급등하듯이 뭐가 급해 지금 상당히 급하다. 뭐가 상당히 급하다. 그죠? 급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모두가 환호하게 만들어야 되죠. 시장 부분들에서 모두의 눈속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환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걸 누려야지. 맞아요. 그죠?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난주에 이번 주 비건이 올 것이니 해서 이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 부분들이 식량 지원주, 식량 관련주죠. 그래서 TV에서도 조비를 오늘 이제 바로 대장주로 급등해버리죠. 27%까지 조비,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 경농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라. 비중 실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했던 행동이 맞는 거예요. 뭐냐면 시장에 대한 경계는 하되, 그죠? 시장이 언제 꼬꾸라질 수도 있어 하는 그런 경계는 하되 일정이 있는 나름대로 일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한번 들어갈 때 종목을 여러 개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죠? 종목을 여러 개 들고 있어서 이놈이 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거. 비중을 실어서 일찍이 수익을 먹고 나와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 참 잘 팔았죠. 일단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도 아침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안 팔고 두 번째 상승했을 때 팔았거든요. 뭐 생각보다 더 많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요 내려올 때 기어이 기다려서 여기서 팔고 나오는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나중에 내일 더 가더라도 이제 뭐 비건이 와서 뭐 북한을 지원해주는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안전한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나오는 게 현재는 필요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테슬라 뭐 그 외에도 이제 수소차 부분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에도 포인트를 하나 보기는 봐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인류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 테슬라 그리고 수소 화물차 니콜라죠. 니콜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략 포인트들을 잘 보고 잘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이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게임주 이런 것들 그죠? 엔터도 죽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지만 SK 바이오팜이 오늘 그죠? 상한가가 한번 중간에 풀리니까 큰 제약주가 빠지죠. 돈이 이제 이동하겠다는 뜻입니다. 많이 올라간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거기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제 다시 살 수 있으니까 SK바이오팜이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점상 가서 오늘은 이제 살 수 있어. 이제 아파 저거 눌러줄 때마다 저쪽으로 돈을 이동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니 이제 제약바이오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렇다고 SK바이오팜을 쫓아가면 될까요? 그러지 마요. 종목은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오늘 상승이 격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마치 6월 3일 있었던 모습과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6월 3일 그때 며칠 좀 더 올라갔는데 며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내가 꼭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7월 6일입니다. 요날 7월 3일이긴 했는데 약 거의 한 달 6월 3일과 7월 6일 거의 한 달간의 모습 부분들로 나타났어요.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끌어올리긴 했으나 일단 오늘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오늘 거래량은 별로 없어요. 아직 큰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당겼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약간 가격대가 있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거래량적인 부분들로 그때와는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요 포인트 부분들을 보고 내일 또 모습 속에서 지금은 상방 포지션 쪽을 쫓아가지는 말고 갖고 있는 주식들이 안 움직이던 주식들이 올라오면 파는 쪽,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위한 부분들에서 종목은 압축시키고 3개, 4개 정도로 종목은 압축시키고 가까운 일정이 있는 종목 쪽으로만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의 전략들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갑니다. 앞으로 뭐 상승이 얼마나 더 남았을지 더 보기도 봐야 되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코스닥도 지금 수렴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또 차익실현 매물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기는 왔어요. 내려가면 또 사면 되니까, 그죠? 여기서 이만큼 또 내려오면 여기서 또 사면 돼요. 740이든 730이든 내려와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현금 만들고 가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커지는 뭐 풋 같은 경우도 당월물보다는 차월물, 차차월물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내일에 대한 대응들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이제 SK하이닉스 잠깐 보셨지만 이런 종목이 갑자기 튄다 그러면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그죠? 참 더럽게 안 움직이네 했던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튀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쨌든 시장이 쉬어갔습니다. 오히려 하루 이틀 뒤에 시장이 쉬어갔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지난번에 교훈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가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도 더럽게 안 올렸죠. 더럽게 안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그때 움직이고는 시장이 어쨌든, 그죠?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LG 디스플레이 상당한 이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애플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였고, 그죠? 현대위자 이런 것들 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 다 그랬습니다. 그때 안 움직였던 움직임 종목들이 기어이 움직이더니 그런 하락을 만들었다. 이제는 중국 증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움직임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